여당 내부 기류가 달라진 거,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동향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나왔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1번 문항이요. 이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응답자의 40%가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고, 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편향적 조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여론조사 업체를 겨냥해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이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당 고위 전략 회의 직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겨냥하면서 이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이 조승래 대변인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문항 설계나 이런 것들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다 지적하는 이런 여론조사 문항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해당 조사의 설문지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3번의 경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인식을 응답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4번 문항은 선관위 선거 시스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문항 8번에 다음 정치인들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시한 인물들 가운데서 응답자가 이게 고르는 방식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9%로 집계가 됐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20%, 오세훈 서울시장 1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11%,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1%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서 이 차기 대권 주자의 적합한 그 인물도를 물었지만 그럼에도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부적합 인물을 별도로 물어본 이 항목 자체가 공정성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요, 이 여론조사를 겨냥해서 오염된 문항으로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했다 이러면서 공천 개입 또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구속이 돼 있는 명태균 씨에 빗대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오염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지층을 결집해서 전체 여론을 왜곡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공유되면서 여론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의 문항 설계가 일반적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들 만큼 편향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최근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 절반 이상이 이 보수 유튜버의 의뢰를 받아 조사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이제 이 조사의 응답률이 4.7%에 그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또 어떤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질문지의 편향성 문제는 조사기관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 A씨는요, 이 질문들이 표준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답할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못 물어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명태균식 조사라는 그 한겨레 신문의 비판에 대해서는요, 샘플 부풀리기나 수치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언해서 비판할 수 없다라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각에서 응답률, 이게 한 4%의 응답률을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동 응답은 응답률이 적으면 1%대에서 많으면 한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응답률만 가지고 객관성을 시비 삼을 수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환경이 지금 현재 아님에도 이 보수 응답자들이 많았던 점,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한 건데요. 이 전문가는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서 이 정확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해당 결과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서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 B 씨는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 강성 지지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전화 면접 조사와 달리 기계가 조사하는 ARS의 경우 강성 지지층은 끝까지 설문을 듣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끝까지 다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결국 이 편향된 사람들만 통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선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대통령병 심각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고발 겁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을 향해 이 선거법의 무슨 조항 위반으로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는 건지 밝히라면서 당 미디어 법률단의 20여 명 변호사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이 대체 무슨 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짐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장난질을 해온 건 친이재명 세력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여론 난도질을 위한 첫 포문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상휘 의원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나타내자 민주당이 민간 여론조사 회사까지 고발하겠다고 급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까지도 고발하겠다는 그런 기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명태균식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원한다면 무고민, 명예훼손 고소 등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저희가 좀 익숙한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도 보니까 유력 언론에서 여론조사 담당 전문 기자로 일했던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연구소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현경보 대표는 이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서 편향성 지적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 중에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그 항목의 경우에는 불법 논란이 일어나고 하니 강제 연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현 대표는 이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는요, 업체가 보수적인 상향이어서 결과가 편향됐다라는 그런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한겨레나 미디어 오늘이 조사를 의뢰해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사를 설계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40%가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 이게 여야 간에 지금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의 문항 설계라든가 이 전개하고는 좀 다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특정 진보나 보수 이 표집이 과다 표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방식이거든요. 중간에 진보나 보수 측이 설문 문항의 내용을 보고 이탈할 경우에는 한쪽이 과다 표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딱 그런 겁니다. 결국 쭉 이 전개된 질문의 양상을 보면 이 보수층은 계속 응답할 수밖에 없는 관심사를 주로 질문 상황에 쭉 배치를 했고요. 이 진보적 성향이나 중도층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도된 이 조사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여론조사 업체들은 신빙성, 객관성 있는 조사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피합니다. 근데 그게 전형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볼 때는 이게 공직선거법 108조 5항에 편향된 어떤 문항 설계 그리고 응답을 유도하거나 이 피조사의 의사를 왜곡할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검토 결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도 아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아까 저희 기자가 리포트한 부분에서 가령 뭐 이제 영장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의 조사 이런 부분에 관한 문항에서는 상당히 앞부분에 그 전제로 달려진 부분들이 뭔가 좀 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려는 듯한 그런 전제가 달려있다는 논란의 소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번으로 물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만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유도성의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도 뒤에 있는 질문이 결국에는 전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번, 2번 문항에는 정상적으로 답을 했다가도 3번, 4번, 5번 후속되는 문항을 계속 들으면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거나 수긍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인해서 반발심을 느끼는 응답자가 있다면 응답을 중단하고 끊을 수 있거든요. ARS 조사가 특히나 상당히 길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앞서 응답을 했지만 응답을 중단함으로써 일정한 그 응답자층은 무효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공직선거법 108조 5항 1호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고의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설문 자체가 논란이 있어서 다른 조사와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법적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